안녕하십니까, 고버즈입니다. 곧 추석인데 연말 전에 업무들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하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부부 동반 육아휴직 100% 현실 조언입니다. 옛날에는 육아휴직을 여성만 써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세대였지만 요즘에는 저희 부부처럼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아마도 부부가 같이 육아에 참여하고 동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좀 더 커져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같이 쓰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올립니다. 일단 제가 육아휴직을 쓰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내가 첫째 출산 때 그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쓰면서 혼자 육아를 도맡아 했었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둘째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혼자서 계속 육아를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아이가 한 명일 때랑 두 명일 때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내가 원래 성격이 밝고 쾌활한 편인데 언제부턴가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말수도 좀 줄고 또 얼굴에 좀 생기도 없고 그런 거 보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아내가 어느새부턴가 좀 육아에 대한 번아웃이 왔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결심이 들었죠. 나도 육아휴직을 써야겠다. 그때 아내가 많이 고마워했죠. 그래서 지금 벌써 육아휴직을 한 지 5개월째인데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잘 채우면서 아내랑 같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부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육아의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혼자 하던 육아를 부부가 동시에 같이 24시간 나눠서 분담하면은 자연스럽게 육아 난이도가 낮아지겠죠? 그것은 또 삶의 질 향상도 직결이 되고요. 두 번째,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부부 간에도 해당이 되고요. 부부와 자녀 간에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 제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아내가 육아를 하면서 실제 느끼는 느낌들이나 고충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하지, 많이 힘들지 하고 공감하는 정도이지 제가 직접 겪어보진 못했을 테니까요. 실제 겪어보니까 등원전 아침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기들 일어나고 또 씻기고 밥 먹이고 또 옷 입히고 또 옷 이거 안 입는다 그러고 가방 짐 싸야 되고 수저통 챙겨야 되고 등등등 또 어린이집 안 가고 싶다 하고 그걸 또 끌고 나와서 가야 되고 수많은 난관이 있더라고요. 아침이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어보고 육아휴직 1일차에 바로 아내한테 애기들 등원시키자마자 말했어요. 여보 많이 힘들었지? 고마워. 또 자녀에 대한 이해도 많이 높아집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면 자녀가 누구랑 친하고 또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바깥놀이를 할 때 어떤 놀이기구를 좋아하고 등등등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분들을 보게 되면서 좀 더 가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셋째, 가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하랴 집에 오면 바로 또 육아 참여해서 집안일 하랴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계속 집에 있으면 상주하면서 아이들 보고 씻기고 먹이고 또 등원시키고 또 애기도 없을 때는 또 집안일 밀린 거 다 하고 하다 보면 각자 그냥 업무를 맡은 것들을 분담하고 육퇴하면은 각자 쉬기 바빴던 것 같아요. 각자 나 자신을 챙길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육아휴직 같이 쓰니까 아이들 등원시키고 하원 전까지는 고정적으로 생긴 시간이 있다 보니 각자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좀 더 배려하고 또 살펴주는 시간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각자가 필요한 것들이나 쉼을 얻고 또 부족한 체력 면에 있으면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필요를 채울 수 있었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내와 같이 수영 강습을 끌어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건강과 또 새로운 배움의 길을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기가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하는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생겼을 때도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 갑작스럽게 아기가 아프면 저 직장이 좀 거리가 있으니까 바로 대처를 해주기도 어렵고 미안하고 하면서 직장에서 또 연차도 써야 되고 하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이렇게 장점 3가지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또
육아휴직을 쓰면 생각보다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단점을 보도록 할게요. 단점 첫 번째, 가계부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 최근 육아휴직 급여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둘 다 부부가 집에 있다 보니까 식료품이나 그런 지출이 되게 많아집니다. 밥을 어떻게든 살 끼는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배달을 계속 시키거나 또 외식을 다 하면은 식비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리를 휴직 전보다는 훨씬 많이, 한 2.5배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점 두 번째,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이건 들으시면 이상하네? 더 여유로워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더라도 그 일상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더라고요. 일단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음식을 다 시켜 먹을 수 없으니 요리를 직접 많이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소중하니까 아내랑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하면서 더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랑 수영 정기권을 끊어서 같이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하는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놨습니다. 육아휴직하고 첫 일주일은 집에서 좀 뒹굴뒹굴하고 루즈하게 지내봤는데 생각보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더라고요. 루틴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처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좀 많이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육아휴직하고 첫 번째 주는 감기 때문에 한 4일을 앓았어요.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휴직했다고 시간을 더 루즈하게 보낼 수 없고 더 타이트하게 쪼개서 쓰면서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부간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자 떨어져 지낼 때는 몰랐는데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의견 충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가정 일이라든지 또 특히 육아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을 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소소하게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저는 청소를 바로바로 쓰레기가 생기면 해치우는 스타일인데 아내는 최대한 모았다가 한꺼번에 치우는 스타일이고, 또 아이들을 대할 때도 최대한 저는 위험에도 이렇게 좀 두는 반면에 아내는 좀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영역들이 조금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부부라고 해도 살아온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삶의 모든 영역을 같이 오랜 시간 함께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면도 보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퉈도 그날 가기 전에 잘 풀고 대화하면서 가사나 또 육아에 대한 관점을 같이 일관성을 맞추게 되는, 한마디로 같이 주파수를 맞춘다고 하죠. 의견 정리를 하면서 좀 복닥복닥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부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100% 현실 조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하시려는 모든 대한민국의 남편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아내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집안의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남편 본인이 다 감당한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아내분들이 혼자 육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잖아요. 조금이나마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보상을 해주세요. 공주처럼 받들어주면 왕자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가족분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싸!